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나의 산소 섭취 능력을 키워주는 심폐기능을 키워주는 다양한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 두 편을 통해서 제가 건강에 대한 고정관념,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뭐냐면 건강의 측면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를 그런 것들을 자꾸 챙겨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런 관점이었고요. 그리고 교육의 측면에서 혹은 운동 문화의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면 한창 학창 시절에 혹은 수험생이 운동을 하면 공부할 시간을 뺏기고 운동 때문에 피곤해져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이 두 가지 잘못된 고정관념을 팍 깨드리는 것이 지난 영상 두 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섭취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특정 음식이나 영양제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1순위를 꼽자면 단연코 산소다. 산소가 인간에게 가장 절대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원천이다. 식량이 없으면 수십 일을 버티고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티지만 산소가 없으면 몇 분도 버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확실하게 건강을 증진시키고 싶으면 반드시 숨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서 나의 산소 섭취량, 심폐기능을 강화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실 이게 안 되면 어떤 좋은 영양물질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이 입시지옥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한답시고 중고등학교 때 앉아서 공부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말 청소년기 운동량을 세계 최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지옥인 겁니다.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 과정이 정말 너무 괴로운 것이고 정말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못할 짓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육 현장에서 나타난 사례 점점 퍼지고 있는 그 혁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학생들에게 아침에 심박수를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학업 성취도가 몰라보게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교육적인 거예요. 제가 뭐 공부 잘하려면 운동도 잘해야 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심박수를 올려주는 나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냥 아무 운동이나 하면 되느냐, 뭐 축구, 농구 이런 거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체계적인 운동 방식이 필요하고 그리고 운동 시 목표로 하는 어떤 특정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즉 심폐기능을 키운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내 몸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족하게 만드냐면 숨이 차게 만들어서 부족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에서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평소 숨을 쉴 때 더 많은 산소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신에 더 많은 산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심폐기능을 키워야겠다고 인지를 하고 그 기능을 키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마치 우리가 특정 근육 부위를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역기를 들고 그 부위를 반복적으로 운동시켜서 힘들게 만들죠. 그러면 그 부위의 근육이 실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건강하고 잘 먹어주기만 한다면요. 인체의 기능은 어느 정도 자극을 줘야 약간의 과부하를 줘야 성장하고 기능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강도가 되는 유산소 운동은 심폐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폐의 근력 운동. 그런데 다른 어떤 기관보다 심폐 기능이 근본적인 체력, 소화력, 멘탈, 학업 및 업무 성취도에 관여하는 바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다른 운동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이 차게 만들어주려면 당연히 걷기만으로는 어렵고 달리기나 사이클 타기 아니면 뭐 수영 같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숨이 많이 차면 그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전력 질주를 1분을 했다, 2분을 했다. 그러면 숨이 너무 차서 멈춰야겠죠. 이러면 숨은 많이 차고 심장은 두근두근 뛰지만 운동 시간이 1,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폐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운동 시간이 나와줘야 심폐에 자극이 가고 심폐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강도의 간격을 둬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영어로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인터벌이 간격이에요. 강도의 간격.
그래서 저강도 내지 중강도, 그리고 중간강도 내지 고강도의 운동 구간을 두고 이 강도로 운동을 했다가 이 강도로 운동을 했다가를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6분 동안 인터벌 러닝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좀 스트레칭도 하고 준비 운동도 한 다음에 3분 정도를 워밍업을 한다고 할게요. 3분 정도를. 그래서 이렇게 3분 정도를 천천히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3분을 천천히 뛰었으니까 워밍업이 됐겠죠. 그 다음에 40초를 빠르게 뜁니다. 그렇게 해서 40초를 빠르게 뛴 다음에는 80초를 천천히 뜁니다. 자, 이 두 구간을 합치면 120초, 2분이죠.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5세트를 반복한다고 할게요. 그럼 곱하기 5 하면 10분입니다. 그럼 앞에 3분 천천히 뛰었으니까 본 운동 10분 하고 다시 3분을 천천히 뛰어주고 마무리를 하면 총 16분짜리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빠르게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 천천히가 어느 정도의 강도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의 체력 여하에 따라, 연령대에 따라 다 다르게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정해주느냐, 생각보다 주관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강도 높게 운동하는 구간에서는 어쨌든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이 정도면 꽤 힘들다, 이렇게 느끼셔야 되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가장 강도 높게 운동하는 것을 10이라고 할게요. 전력 질주를 하는 걸 10이라고 하면 9에서 8 정도는 많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고, 7, 6에서는 꽤 힘들다, 5 정도면 보통으로 힘들다, 4, 3은 이 정도면 뭐 약간 힘든 정도다, 할만하다, 2, 1은 거의 힘들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중고강도 운동 구간은 2 이상, 중강도 이하, 저강도 운동 구간은 여기로 보시면 돼요. 했을 때 뭐 0은 이제 걷는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 구간은 저강도 운동 구간이라고 하고, 4에서 6까지는 중강도 운동 구간이라고 하고, 7에서 9까지는 고강도 운동 구간이라고 칠게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똑같이 뛰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로 힘이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력 여하와 건강 상태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체력 기준에 맞게 이거 여기 고강도 구간, 저강도 구간을 뭐 5, 1, 5, 1, 5, 1 이렇게 해도 되고, 6, 2, 6, 2 해도 되고, 8, 3, 8, 3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고강도 운동 구간에서는 내 한계에 도전해보고 싶다, 그 대신 저강도 운동 구간에서는 최대한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낮춰서 하겠다 하면 뭐 9, 2, 9, 2 아니면 9, 1, 9,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예 저강도 구간에서 걸으면 안 되나요? 우리가 저강도 구간에서는 다시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회복하되 약간의 전신 산소 결핍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저강도 운동 구간은 일종의 불완전 휴식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연령대가 높고 운동 초보자다, 그러면 여기서 걷는 것도 충분히 불완전 휴식이 될 수 있어요. 연세가 좀 많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뛸 수가 없으면 빨리 걷기 하다가 천천히 걷기 하다가, 빨리 걷기 하다가 천천히 걷기 하다가, 이것도 충분히 어떤 사람에게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운동 구간도 제가 그냥 예시로 한 건데 꼭 40초야 되느냐, 꼭 80초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고 30초, 90초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강도가 낮아지겠죠. 50초, 70초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힘들겠죠. 아니면 이제 40초에 140초로 해서 3분을 한 세트로 묶어도 됩니다. 다만 고강도 운동 구간을 뭐 1분 이상 하는 것은 애초에 이제 고강도 운동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한 20초에서 1분 사이로 설정을 하시고, 불완전 휴식 구간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트 수도 정답은 있는 것이 아닌데 보통은 뭐 4에서 6세트 정도가 일반적이고,
초보자는 일단 3, 4세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자, 뭐 또 다른 인터벌 운동의 예시를 들어보면 존 테리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비시즌에 했던 운동 방식인데 러닝머신에 올라가서 일단 워밍업을 좀 하고요. 경사를 1로 올립니다. 1단계 경사를 준 다음에 20초 빠르게 타다가 40초 천천히 달리다가 요거를 반복을 합니다. 20 더하기 40이면 60초, 1분이니까 그걸 열몇 세트 반복하면 10몇 분짜리 인터벌 트레이닝이 나오겠죠. 그런데 초보자는 웬만하면 러닝머신에서 너무 빨리 뛰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넘어졌을 때 크게 다칠 우려가 있고 그냥 밖에서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뛸 때 좀 더 속도를 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러닝머신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뭐 할 때 고강도까지 갈 생각이 없다. 저중 이렇게 반복하겠다. 그러면 러닝머신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터벌 운동 방식은 당연히 실내 사이클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전거, 사이클 타기의 경우 러닝과는 달리 오히려 실내 사이클이 바깥에서 자전거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바깥에서 고강도로 자전거 타면 속도가 훨씬 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고 헬멧도 써야 되고 해서 트레이닝용으로 할 때는 밖에서 타는 걸 권장드리지 않고 그냥 실내 사이클을 타십시오. 그 외 운동으로도 또 수영이 있어요. 수영. 예를 들면 수영장 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는 좀 빠르게 수영하고 돌아올 때는 천천히 수영하고 요것을 반복하면 수영의 인터벌 트레이닝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시간을 재는 게 어렵다. 뛸 때 시계 보기도 어렵고 실내 사이클 같은 경우 그 앞에 계기판이 있지만 달리기 할 때 재려면 이 핸드폰 초시계 틀어놓고 하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워치 같은 거 구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장이나 공원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돌아서 뛸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 한두 바퀴 워밍업으로 뛰고 요 부분에서는 고강도로 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천천히 뛰는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오면 조금 더 강도를 올리고 다시 천천히 운동하다가 다시 고강도로 요걸 반복하면 굳이 초시계를 재면서 운동하지 않아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실력이 늘고 체력이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고강도 운동 구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인터벌 운동의 변형으로 셔틀런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뽑을 때 체력 시험으로 쓰는 방식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20m 구간을 두고 여기를 왕복하면서 달리는데 여기 딱 쓴 다음에 삑 소리가 나면 여기까지 달려가요. 다시 삑 소리가 나면 여기까지 돌아옵니다. 그럼 삑 소리는 누가 내느냐? 그 음원이 있어요. 음원이. 유튜브나 이런데 셔틀런 음원 혹은 왕복 오래 달리기를 줄여서 왕오달이라고 부르거든요. 왕오달 음원이라고 치면 그 음원이 나옵니다. 그걸 틀어놓고 하면 되는데 처음엔 이제 삑 소리 간격이 길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11초, 뭐 10.8초 이러다가 점점 줄어서 9초, 8초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삑 소리가 난 다음에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삑 소리가 나버리면 그 순간에 이제 탈락을 하고 그때까지 왔다 갔다 한 횟수가 나의 점수입니다. 사실 초보자는 20m로 하면 얼마 하지 못해요. 그래서 15m로 줄여서 하셔도 되고요. 다른 인터벌 운동들이 평소 내 실력을 기르는 운동들이라면 이런 셔틀런 같은 것은 실제로 내 체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고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에 내가 요거 30몇 회밖에 못했는데 올해 50몇 회 했다.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인 수치상으로 체력의 증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가끔 해보시면 이제 재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상에서 실행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인터벌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운동 초보자들은 이걸 바로 실행하지 마시고 제가 이 채널에 올렸던 걷는 속도로 달리는 방법인 레이지 러닝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부터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부상을 줄여주는 달리기 착지법인 미드풋
달리기 방식을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고강도 운동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는 레이지 러닝만으로 충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 방식은 달리기보다는 사이클이고요. 실내 사이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집에 없거나 하면 뭐 하나 사시거나 아니면 헬스장에 가셔야겠죠. 그리고 수영도 정말 엄청나게 좋은 운동입니다.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부상 우려도 적은데, 물론 이제 수영은 못 하시는 분들이 배워서 하기엔 좀 부담이 되고, 또 몸이 약한 분들은 이게 추워서 수영장 물에 잘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 세 가지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계단 오르기도 가능합니다. 계단 오르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충격을 좀 덜 주는 방식의 유산소 운동이라 마찬가지로 조금 노약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인데, 계단 오르기 하나만 하지는 마시고 그거랑 실내 사이클을 병행하신다든지 하면 더 건강이 빠르게 증진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심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란 무엇인가? 단순히 220에서 자기 나이 빼면 최대 심박수냐?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 시 목표 심박수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알게 되면 이제 운동할 때 내가 목표로 하는, 관리할 수 있는 지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 재밌어지고 운동을 지속하기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자, 이상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